결함수 분석법 FTA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결함수 분석법은 탑다운 형식, 연역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특정 사상에 대한 해석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적 해석이 불가능이라는 보기가 있는데 결함수 분석법은 정성, 정량적,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되므로 3번이 정답이 된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FTA의 특징으로는 논리기호를 사용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멸, 융합, 주파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주의를 끌기 위한 전멸 속도는 초당 1에서 2회다 라고 했는데, 주의를 끌기 위한 전멸 속도는 초당 1에서 2회가 아니라 3에서 10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볼 수 있겠고, 지속시간은 0.5초 이상이 된다 정도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 정신적으로 필요할 경우 주파수 값이 낮아진다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업장에서 구성 요소를 배치할 때 공간의 배치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품 배치의 원칙으로는 총 4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 빈도의 원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도의 원칙, 중요성의 원칙이라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능별 배치의 원칙, 기능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번째는 사용 순서의 원칙이겠고, 3번 보기인 공정 개선의 원칙은 속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해석을 잘못하거나 목표를 잘못 설정하여 발생하는 인간의 오류 유형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상황 해석을 잘못하거나 목표를 잘못 설정했을 경우에는 착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번 보기의 실수는 무엇이냐면 의도는 올바른 것이지만 행동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나타났을 경우가 실수, 그다음 위반일 경우에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 그 다음 건망증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행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4가지의 특성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이 내리치지 않는 옥내의 습구, 흡구, 온도 지수, 산출시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골라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공식으로서는 우리가 2번이 되겠죠.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플러스 0.3 곱하기 흡구 온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옥 내의 경우가 되겠고, 추가적으로 옥 외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옥 외 지수에 대한 우리가 습구, 흡구 온도 WB GT에 대한 지수 산출식을 보도록 하면, 자, 이때는 5개일 경우에는 0.7, 자, 이때는 자연습구, 그 다음에 플러스 0.2에 곱하기 흡구 온도, 그 다음에 플러스 0.1 곱하기 건구 온도를 해준다. 자, 그래서 옥내와 옥외에 대한 습구, 흡구 온도 지수 산출식을 모두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은행 창구나 슈퍼마켓의 계산대에 적용하기 가장 적합한 인체 측정 자료의 응용 원칙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체 계측 자료의 응용 원칙으로는 총 3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극단치 설계, 그 다음에 조절식 설계, 평균치 기준 설계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은행 창구나 슈퍼마켓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극단치로 설계한다기보다는 평균치로 기준을 해서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자, 추가적으로 극단치 설계의 일반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냐면 최대값을 사용하는 울타리 높이나 출입문의 높이 같은 것들이 있겠고, 최소로는 3번의 높이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극단치를 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조절식 설계가 되겠죠. 왜냐하면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A라는 사람에 맞춰서 조절을 할 수 있고 B라는 사람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조절식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은 평균치를 설계한다 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5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결함수 분석법에서 미니멀 컷셋과 미니멀 패스셋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해당 내용은 실기시험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고, 정의와 우리가 계산 문제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미니멀 컷셋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미니멀 컷셋은 시스템의 위험성을 표시하는 것이 되겠고, 2번에 있는 미니멀 패스셋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미니멀 패스셋은 시스템의 고장을 발생시키는 최소의 패스셋이다 라고 했는데, 자, 미니멀 패스셋은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생시키지 않는 최소의 패스셋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틀린 보기이기 때문에 4번 미니멀 컷셋은 정상사상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컷셋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동작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작 경제의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동작 경제의 3원칙은 뭐다? 신체 사용의 원칙. 그 다음은 작업장의 배치에 관한 원칙, 그 다음에 공구 및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된다.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죠. 5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 소음 문제의 음원에 관한 대책이 아닌 것은, 자,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소음 대책으로서는 소음원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소음원을 격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므로 저소음 기기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소음 발생원을 밀폐해서 소음이 더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되겠죠. 자, 왜냐하면 소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기층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음 발생원을 밀폐함으로 해서 이 소음이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방음보호구를 착용한다고 했는데, 방음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은 작업자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음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볼 수 없겠죠. 따라 3번이 정답이 되고, 4번 소음 발생원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설비 보전 방식의 유형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설비 보전의 정보와 신기술을 최초로 신뢰성 등에 있어 우수한 설비의 선정, 그 다음에 조달 또는 설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설비의 설계, 제작 단계에서 보전 활동이 불필요한 체제를 목표로 한 설비 보전 방법을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보전 예방이 되겠죠.